여러분, 시험 전날 밤을 새서 외운 단어, 다음날 시험장에서 기억나셨어요? 운동을 매일 30분씩 하는데 왜 실력이 안 늘까요? 다이어트 식단 똑같이 지키는데 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안 빠질까요? 사실 답은 여러분의 의지력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올해 2월 미국 UCSF 신경과학연구팀이 100년 동안 모든 심리학 교과서에 실려있던 이론을 뒤집었거든요. 그것도 네이처 뉴로 사이언스라는 신경과학 분야 최고권위 저널에서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공부하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심지어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는 방법까지 전부 다시 보게 될 겁니다. 1897년 러시아의 한 생리학자가 개에게 종을 울리고 먹이를 주는 실험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파블로프에게 종, 먹이, 종, 먹이, 종, 먹이 여러 번 반복하면 어느 순간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연관학습이에요. 두 가지를 짝지어서 우리 뇌는 이 둘은 같이 오는구나 하고 학습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모든 심리학자와 신경과학자가 한 가지를 믿어왔습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학습된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운동 배울 때, 외국어 외울 때 다 이 전제 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2026년 2월 UCSF의 박사후 연구원 데니스 버크와 그의 팀이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반복 횟수가 같은데도 어떤 쥐는 학습이 빠르고 어떤 쥐는 한참을 헤매더라는 거예요. 변수는 단 하나였죠. 시간 간격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쥐들에게 아주 단순한 학습을 시켰습니다. 삐 하는 소리가 나면 잠시 후 설탕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블로프 개랑 똑같은 구조죠. 종 대신 소리, 먹이 대신 설탕물. 그런데 여기서 연구진은 소리와 설탕물의 간격을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A그룹의 쥐들은 60초마다 한 번씩으로 1분에 한 번 학습 기회. B그룹은 그것보다 더 길게, C그룹은 무려 600초,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만 학습할 기회를 줬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시겠어요? 당연히 자주 빨리 많이 반복하는 A그룹이 가장 빨리 배워야겠죠? 그게 우리가 100년 동안 믿어온 거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600초에 한 번만 학습 기회를 받은 쥐들이 60초마다 받은 쥐들보다 약 10분의 1의 시도만으로 똑같은 학습을 완성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횟수로 따지면 60초 그룹은 600초 그룹의 10배를 더 연습했습니다. 그런데도 600초 그룹이 같은 시점에 더 잘 배웠다는 거예요. 연구진의 뇌 영상 분석에서도 이게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시간 간격이 길었던 쥐들의 뇌는 적은 시도만으로도 도파민, 그러니까 보상신호 학습에 핵심적인 그 도파민이 강하게 반응했어요. 일저자인 데니스 버크 박사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연관학습은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가 아니라 타이밍이 전부 다에 가깝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는 사실 컴퓨터처럼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는 기계가 아니에요. 뇌는 이게 의미 있는 신호인지 그냥 배경 잡음인지 늘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어떤 일이 너무 자주, 너무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면 뇌는 이렇게 결론 내려요. 이건 그냥 배경이구나. 신경 안 써도 돼. 반대로 시간이 충분히 흐른 다음에 다시 만나는 신호는 뇌 입장에서는 드물고 의미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뇌는 더 강하게 반응하고 더 깊이 새기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던 현상입니다. 1885년 독일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간격 효과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거든요. 같은 양을 공부해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여러 날에 걸쳐 나눠서 하면 훨씬 잘 외워진다. 그동안 200편이 넘는 후속 연구가 이걸 검증했지만 왜 그런 건지 신경학적 메커니즘은 안개 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UCSF 연구가 그 안개를 걷어낸 겁니다. 학습의 강도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들이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뇌가 신호와 신호 사이에 갖는 소화 시간이라는 걸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연구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첫째, 공부. 시험 전날에 밤새 외우는 벼락치기는 왜 실패할까요? 이제 답이 나왔죠. 뇌가 그 정보를 배경 잡음으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1시간을 공부해도 시험 일주일 전부터 매일 10분씩 7번 본 사람이 시험 전날 70분을 몰아본 사람보다 훨씬 잘 기억해요.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도 결과가 다른 이유 이제 아시겠죠? 둘째, 운동. 매일 1시간 똑같은 루틴 반복, 효율 떨어집니다. 같은 운동을 며칠 간격을 두고 다른 강도로 자극하면 뇌와 근육이 그걸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인식해서 적응을 더 빨리 일으켜요. 이게 왜 운동 트레이너들이 주기화 훈련을 강조하는지의 진짜 이유예요. 셋째, 습관 형성입니다. 21일이면 습관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과학적 근거가 약합니다. 진짜는 얼마나 자주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간격으로 그 행동을 반복했느냐예요. 매일 억지로 5분씩 명상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3번,
의식적으로 20분씩 하는 게 뇌에 훨씬 깊이 새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인간관계. 의외로 이 연구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인간관계예요. 매일 붙어있는 친구보다 가끔 만나는 친구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드물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그 만남을 기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관계일수록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0년 동안 우리는 많이 아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2026년 UCSF의 신경과학 연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뛰어서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왔던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저 내가 학습하는 방식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해왔던 것뿐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똑같은 일을 할 거라면 시간 간격을 의식적으로 벌려보세요. 매일이 아니라 격일로, 한 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조금씩. 100년 만에 뒤집힌 진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더 많은 심리내가 콘텐츠가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